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제네시스에서도 드디어 하이브리드 차량이 조금씩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 가격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보면은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브랜드긴 하죠. 실제로도 제네시스는 브랜드 발표회에서 몇 년 이내로 모든 자동차들을 다 전동화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2025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시들시들한 편이어서 그런지 그런 전략을 모두 취소하고 하이브리드로 전략을 재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차량, 국산 수입할 거 없이 모든 판매량을 보면 160만 대 정도가 판매됐는데, 이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약 14만 대, 그러니까 전체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약 40만 대,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대략 한 25% 정도가 판매됐어요.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굳이 내가 지금 인기 없는 전기차로 넘어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라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출시가 계획되어 있는 모델들은 전부 내연기관 버전과 하이브리드 버전을 동시에 내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출시되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사진부터 먼저 보면은 GV80 차량이에요. GV80인데 주황색 선이 실내로 돌아다니고 하부에 이런 주황색 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배터리와 모터를 잇는 고전압 케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양산에서도 실내 고전압 케이블을 넣을 건 아니고, 이거는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이제 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 양산 때는 하부나 보닛 요 안으로 모두 넣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거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팰리세이드와 똑같은 시스템인 2.5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3.5L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로 노선을 달리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2.5L 하이브리드부터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제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2.5L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 모터 P1, P2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합산 출력 334마력,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팰리세이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정확하게 직병렬 하이브리드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큰 모터 하나, 작은 모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서 작은 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발전용 모터로 사용을 하고, 100kW 정도 되는 큰 모터는 구동을 담당하는 그런 방식의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현대는 좀 다릅니다. 직병렬 하이브리드다 라고 하면 모름지기 엔진이 켜지더라도 구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모터로 발전을 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만 구동하는, 그러니까 약간은 EREV에 해당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서울, 부산을 왕복으로 하고 시내 주행도 다 해봤지만 직병렬 느낌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켜져 있기는 하지만 구동에 담당하지 않고 그냥 발전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가 가지고 있었던 병렬형 하이브리드를 개선한 시스템이다, 여기에 좀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직병렬인지 병렬인지 직렬인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성능만 좋으면 되니까. 제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800km 넘게 장거리로 고속주행을 하고 나서도 연비가 18인치 휠 기준으로 했을 때 리터당 17km가 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랑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점들을 몇 가지 좀 꼽아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변속기입니다. 현대기아에서 출시되는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해요. 요즘 들어서 다른 브랜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ECVT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르노 같은 경우에도 르노 그랑콜레오스, 그리고 이 하이테크가 들어가 있는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도 멀티 기어박스, 3단 기어박스 이런 변속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이브리드의 특
특화된 변속기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가 제네시스 라인업에서조차도 똑같이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사에 나온 것들 그리고 추측글들을 보면은 제네시스에서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용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8단 변속기라니 너무 좋잖아 라고.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모로 봤을 때 8단 자동 변속기를 제네시스에 넣기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간이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기반의 세단과 SUV들을 만들고 있고,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후륜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축, 여기에다가 앞쪽에 커다란 2.5L 터보 엔진과 심지어 3.5L V6 엔진을 넣기 위한 공간도 마련함과 동시에 앞쪽으로 P1, P2 모터를 2개나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렇게 큰 8단 자동 변속기를 넣는다? 굉장히 테트리스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공간을 최대한 잘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8단 자동 변속기를 아예 못 넣는 거냐 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현대차 쪽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면 6단 자동 변속기와 8단 자동 변속기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실제로도 지난 현대차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은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걸 보면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추가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구동할 때 모터의 동력을 전륜에 보내고 있는데, 제네시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네시스의 철학을 보면 후륜구동 기반의 프리미엄 자동차들을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륜구동 기반의 E4 하이브리드를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기존까지 만들어왔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철학을 모두 내던져 버리는 거니까 요거는 아닐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현대차에서 컨퍼런스 콜 보면 E4 한다 그랬는데 E4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던데, 그거는 현대차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E4는 전륜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냐? 기본적으로는 후륜구동 베이스로 만들고 모터의 출력도 후륜으로 보내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앞쪽에도 구동축을 연결해서 기본적으로는 엔진 출력으로 사륜구동을 달성하고 모터의 출력은 후륜을 보조해주는 방식,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5 말고 3.5L 터보 모델과 연계되는 고성능 하이브리드도 같이 개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고성능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고성능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는 자동 변속기와는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5L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한 400마력 이상 넘어가는 이런 고성능 트립을 위해서라도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줄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현대기아에서 봤던 하이브리드 전용 옵션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컴포트 드라이브 시스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서 봤었던 V2L 시스템, 스테이 모드, 이런 것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가끔 어떤 분들이 좀 착각하시고 전기차처럼 V2L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일단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기껏 해봤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한 1.6kWh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요 정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봤으니까 도대체 어떤 차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GV80이 2026년 하반기 9월부터 나오게 되고, G80은 12월부터 한 3달 정도의 텀을 두고 하이브리드 사양이 추가돼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현행 모델 G80이 2020년 3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으니까 2026년이면 한 6년 정도가 됐네? 아, G80이 풀 체인지를 하면서 하이브리드를 내놓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텐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행 모델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서 2028년까지 연장 생산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2028년에 코드명 RG4 4세대 G80이 풀체인지 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짐작하건대 2차 페이스리프트 정도로 현행 모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2028년부터는 제네시스
제네시스에서 발표한 대로 전기차 그리고 EREV 요 두 가지 투 트랙으로만 출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제네시스의 전략인 것 같아요. 물론 이 계획 자체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80, GV80 외에 그 나머지 모델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예상되기로는 G90 페이스리프트 버전에는 하이브리드가 추가될지 안 될지 애매한 것 같아요. GV7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정이 뒤로 밀렸다고 해요. 2027년 상반기쯤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또 하나가 있죠. 2026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는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CCNC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버리고 플레오스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2026년에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G80이나 GV80 차량들이 플레오스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네시스에 탑재해서 출고시키지 않을까, 플레오스 시스템을 여기서부터 포함시켜서 출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2028년에 풀 체인지되는 RG4 그리고 GV80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시기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G80, GV80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모델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서 2년 정도 더 판매를 할 거다라는 계획이 맞물리는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G80이랑 GV80이랑 가격 차이가 조금 날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팰리세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7인승 프레스티지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차이는 개별 소비세 3.5%를 적용하면 62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를 생각해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5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죠. 팰리세이드는 세제 혜택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62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 기준을 만족한 익스클루시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하고 하이브리드가 5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세제 혜택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프레스티지 이상 캘리그라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620만 원 정도의 가격 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G80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 기준을 만족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GV80은 그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G80이나 GV80 이 두 차량은 엔진 배기량 크기가 2000cc를 넘어가기 때문에 대형 차량으로 분류가 돼요. 정부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대형 차량 2000cc가 넘어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리터당 13.8km 이상으로 공인연비를 인증받아야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G80은 충분히 13.8km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 차량이 대략 공차 중량이 1.8톤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kg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20인치 휠을 넣더라도 리터당 13.8km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GV80입니다. GV80은 지금 현행 모델 기준상 공차 중량이 대략 한 2.1톤 정도라서 팰리세이드 익스클루시브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비슷하게 무게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 100kg 정도가 증가되면 공차 중량이 2.2톤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GV80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인연비 13.8km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GV80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격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G80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과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그러니까 지금 현행 모델이 개소세 3.5% 기준으로 5,899만 원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파워트레인을 추가하게 되면 6,399만 원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고, GV80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현행 3.5% 기준으로 6,840만 원에서 7,44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꽤 되는 것 같은데? G80은 6천만 원대라서 그래도 나름 괜찮고, 여기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하나 정도 더해서 7천만 원 정도 언저리에 해서 이렇게 구매하면 될 것 같은데, GV80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넣고 파퓰러 패키지 하나 넣으면 짤없이 8천만 원을 넘어버려서 내가 연비 조금 아끼자고 이거를 선택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좀 종합해서 알려드렸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고 추후에 나올 정보들도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정보들이 조금 구체화돼서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정보들을 좀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 가격은 이 정도면 내가 구매할 법하다 라고 하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